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가족법인 관련해서 상담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족법인 전문이어서 그리고 증여 상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상담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요즘 부쩍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개인별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가족법인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없어서 가족법인이 진짜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가족법인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죠. 자, 그런 내용들, 공통적인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가족법인이 좋은지 어떻게 최적화를 시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고 어떤 케이스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 최적화 케이스 두 가지 실제 케이스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법인의 핵심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겁니다. 법인을 통해서 증여와 상속을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또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냥 법인들도 많은데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들을 주주로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1인 주주가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을 가족법인으로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증여와 상속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고요.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법인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은 무궁무진합니다. 부동산 현물출자란 걸 할 수도 있고 지주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배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각도 할 수가 있죠. 아주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어려운 방법들은 다 아실 필요 없고 제 설명을 듣고 결정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어려운 것들은 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명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개인 명의 말고 법인 명의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 명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키울지 이런 게 아주 핵심입니다. 가족법인 특히 필요한 케이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족법인 하시면 무조건 좋고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 법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법인 사업을 하면 이 법인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면 저와 법인 더 관리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근린생활이나 꼬마 빌딩, 상가 이런 것들 투자할 때 참 좋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도 좋고요. 개인 명의 부동산 갖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꼬마 빌딩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 증여를 받아야 될지 고민을 하신다면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 사전증여라는 게 있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세대 간 자산 이전 계획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와 상속에 고민이고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모두 가족법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족법인 활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들은 제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법인을 우선 신설을 해야겠죠. 그래서 법인으로 매출을 발생을 시킵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케이스냐면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음 세대로 자녀에게 이제 옮겨주고 싶습니다. 자녀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신규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매출을 좀 발생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좀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또 매출을 발생시키냐 개인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랑 상담을 해서 보통 솔루션을 만드시고요. 기존 법인의 주식을 이전해서 가족법인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법인을 갖고 계신다면 그 법인의 주식을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아직 높진 않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다 줄 수는 없어도 일부러 주고 나서 배당이나 소각을 통해서 지분을 점점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법인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인을 활용을 해서 가족법인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부동산이 있으면 현물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주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복잡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회사에서 자녀 회사로 넘길 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는 300억에서 600억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상속세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세금을 줄여주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을 또 지켜야 되거든요. 가업 요건이란 게 있고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들이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저도 무조건 가족법인으로 세팅하는 건 아니고 가업상속 공제나 가업상속 증여가 더 유리하다. 이것과 같이 함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가업상속 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그쪽 케이스로 만든 다음에 가족법인이 또 활용을 합니다. 추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리한 거를 찾아가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사후관리가 있는데 최근에 5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예전엔 7년 동안 사후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5년으로 바뀌었고 요건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업무무관 자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업무무관 자산은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은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승계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꽤 어려운 케이스도 솔루션을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보통 솔루션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의뢰를 주시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계산할 때는 좀 비용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비용보다 세금 줄이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리고 가족법인 기회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아들법인을 만들어서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게 세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구조 자체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대기업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는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법들이 없었는데 좀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상속을 하지 않고 법인을 활용해서 이걸 좀 막아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직 가능하고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상속이나 증여보다 법인을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작은 중소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면 아들법인을 만들어서 키워주는 겁니다. 매출을 발생시키고 아들한테 사업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사업을 시키는 게 또 좋습니다. 경영 승계를 억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가업 승계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꽤 어려운 문제긴 한데 중소법인 간의 거래면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 법인이 자녀 법인한테 그 매출을 몰아줘서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것도 증여로 보겠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법인과 자녀 법인, 그러니까 가족 법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일감을 줍니다. 일감을 줄 때 둘 다 중소기업이면 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가 되는지 제가 또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 법인이라고 중간중간 말씀드리는데 가족 법인은 부모님이 있는 법인이고요. 자녀 법인은 자녀들로만 구성된 법인입니다. 이렇게 좀 차이점 알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리스크 두 번째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렇게 좀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특정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일감을 줬다, 아니면 이익을 줬다, 그러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법인이라는 게 보통 가족법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짜로 준 경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나 제공을 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나 제공을 받는 경우 어느 한쪽이 이익을 받겠죠. 그리고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공짜로 증여하는 경우 모두 법인을 활용했어도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 법인이 있는데 자녀 법인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익을 주는 거죠. 이익을 주거나 실제로 그냥 돈을 준다고 볼게요. 돈을 주고 나서 자녀 법인이 이익을 받습니다. 이익이라는 게 아버지 법인이 돈을 주고 나서 갚지 마라, 안 갚아도 된다, 그러면 이익이 생겼겠죠. 그러면 가족법인은 법인세가 발생을 합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이 법인의 이익을 받잖아요. 이 법인입니다. 증여세가 아니고 법인세가 나옵니다. 법인이 이익을 받으니까요, 법인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추가해서 증여세를 또 매기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는 어디서 나왔죠? 이 가족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생겼습니다. 주주 이익은 뭐죠? 주식 가치가 증가한 거죠. 그 가치 증가한 것만큼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정리해보면 아버지 법인이 있었는데 자녀 법인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돈 갚지 마라, 그러면 이 자녀 법인에 이익이 생겼죠. 법인에 이익이 생겼습니다. 법인 이익 생긴 거는 법인세로 한번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추가 이익은 이 주주 이익이 생겼습니다. 주주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겠다, 지 상승분에 대해서 이익을 매기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세워놓고 글씨를 써서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아무튼 큰 로직은 이렇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말도 좀 어렵잖아요.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걸 당연히 증여세에 나오지 않게 제가 또 가족법인을 세팅하고 설계를 해드립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다 틀리긴 한데 당연히 이 문제 안 생기게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법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진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가 좀 쌓여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전문가가 진행하시면 안 되고, 간혹 세무사가 아닌 분들도 이쪽 전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제휴된 세무사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약간 홍보를 드리면 저는 재무관리 전공도 하고 세무학 전공도 했거든요. 그래서 석사, 박사 모두 다 재무관리 쪽도, 그러니까 자본 쪽도 꽤 많이 다룰 줄 압니다. 이쪽으로 많이 케이스를 쌓고 있고 공부도 하고 상담도 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복잡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족법인 좋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경우 가장 좋고요. 개인사업, 법인사업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도 되고요. 전환할 때 가족법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사업과 별도로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을 만들어서 또 사업을 시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증여나 상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 신설을 하는 경우 참 좋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기존 법인이 있으면 주식같이 평가를 해보고 이걸 가족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참 좋고요.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좋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상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댓글로 상담 어떻게 하는지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해서 꼭 세금 많이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세무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